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학원에서 토플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최지욱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는 해커스 토플 급소 공략에 수록된 토플 리스닝 약점 보완 문제 해설 영상이랍니다. 토플 리스닝은 크게 점수를 3개로 나눠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자, 19 플러스 점, 23 플러스 점, 27점 플러스 점. 자,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그룹인 27 플러스 점, 이 점수대를 위한 약점 보완 문제 해설이랍니다. 자, 우리가 2개의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30점을 만들 수 있는지, 정말 고득점을 만들 수 있는지, 이 고득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방법은 무엇인지, 공부 방법은 무엇인지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 지난 영상들과 같이 렉처 전체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의 정답이 나오는 부분만 딱 잘라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여러분 정답을 맞추려고 노력해 주세요. 문제를 예상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 생물학 biology 렉처예요. 자, 주제는 octopus, 문어랍니다. 문어가 자신의 외양을 바꿀 수 있대요. 외모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렉처였는데요. 자, 문제 정답 나오는 부분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One particular species of octopus, the mimic octopus, is able to use this shape-shifting ability to imitate other species. It can mimic 17 different species found in its habitat. As most of these are poisonous, this proves to be a great defense strategy for the octopus. What can be inferred about the mimic octopus? 자,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이 정도입니다. 문제 예상하셨습니까? 네, 문제 예상되지 않아요. 출제 포인트 적용시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표 시그널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딱 보았을 때 mimic octopus라는 단어가 눈에 띈단 말이에요. 이 mimic octopus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나 mimic octopus에서 들은 게 뭐지? 이렇게 해서 접근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제 포인트를 적용시킬 수 없는 문제, 시그널을 사용하지 않은 문제도 존재하지요. 많은 문제가 그렇게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3%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34문제, 즉 2세트를 생각한다면 한 문제, 그리고 많으면 2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첫째, 기본 체력. 그죠? 많이 듣는 사람이 사실은 이기는 거예요. 많이 듣는 사람이 고득점을 받는 거죠. 그거 플러스 어떤 거가 필요한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바로 본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One particular species of octopus, the mimic octopus, is able to use this shape-shifting ability to imitate other species. 자, 특히 문어의 한 종, mimic octopus라는 요 문어는 다른 종들을 imitate 하는데 자신의 모양 바꾸는 능력을 사용합니다. 자, imitate을 듣는 거가 키였죠. 자. It can mimic 17 different species found in its habitat. 오, 되게 많이 흉내낼 수 있나 봐. 이 정도로 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As most of these are poisonous. 여기서 여러분, these가 가리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17 different species를 말해요. 자, 요 대부분, 즉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그 17개의 종들 중 대부분이 독이 있는 것들이라서 This proves to be a great defense strategy for the octopus. 문어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큰 방어 전략이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흉내를 내요. 독이 있는 아이들을. 그래서 내 몸을 방어하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우리가 어떤 결론, 즉 추론할 수 있나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나요? 독이 있는 척하는 거구만. 이걸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무엇입니까? A is not poisonous가 돼요. 여러분, 못 들었을 수 있어요. 놓쳤을 수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쓸 수 있는 게 뭐게요, 여러분? 네, 오답 유형이에요. 제가 오답 유형을 4개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 이제 제가 오답 유형 4번을 미리 말해볼게요. 오답 유형 4번은 무엇이게요, 여러분?
과한 단어, 극한 표현을 사용한 선택지예요. 과한 단어, 극한 표현. 이것은 화면이 있으니까 제가 미리 화면을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사실 D 고르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수험자들이 고르는 선택지가 데이빗이에요. 왜냐? 나 조금 들었거든, imitate 이렇게 생각해서 나 이 단어는 들었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오답 유형을 적용시키면 데이빗은 제일 먼저 제거하고 출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데이빗이 가장 큰 함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르는 오답이란 말이에요. 이 가장 큰 함정을 제거해 놓으면 확률은 3개 중에 1개 33%가 아니에요. 가장 큰 게 제거됐잖아요. 그러면 정답을 맞출 확률은 사실 훨씬 더 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손들이 잘 안 가거든요. 절대 33%의 승률이 아니라는 거, 훨씬 더 큰 승률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답 유형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답 유형 4번이 뭐라고요? 과한 단어, 극한 표현을 사용한 선택지. 과한 단어의 대표적인 예시가 무엇이다? 이것만 그래, only. 항상 그래, always. 절대 안 그래, never. 그 다음 최상급, 가장 그래, 최상급.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다 그래가 과한 단어, 극한 표현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자, 다 그래에 해당하는 단어 불러보세요. 그럼 대부분 여러분 어디까지 나오냐면 all, every까지 나와요. 즉 뭐가 안 나온다? any가 안 나와요, 여러분. anything, 다 하잖아요. 과한 단어, 극한 표현, 즉 오답 유형 4번의 대표 단어가 돼요. 외우세요. 여러분 지금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데이빗 골랐죠? 왜요, 여러분? imitate도 들었고요. species도 들었어요. 딴 거는 생각 안 나요. 데이빗. 이렇게 간다니까요. 근데 any 다 흉내낸다 그랬나? 아니잖아요. 데이빗 제껴 놓으면 훨씬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라는 거.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오답 유형을 적용시킨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이에요. 눈송이, 스노우플레이크의 포메이션, 형성에 대한 렉처랍니다. 이 렉처는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들어도 되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어려운 렉처예요. 그리고 보여드릴 요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에 가서 이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안 만날 가능성도 사실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우리가 27 플러스 점의 수험자라고 한다면 30점을 목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도 핸들할 수 있게 준비를 해보자. 이제 이런 의도에서 보여드리는 문제예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When the surrounding air is cold and dry, this layer is very thin. So the snowflake develops long needle-like structures as it expands. But the quasi-liquid layer thickens in warmer, wetter air, which leads to the formation of flat, plate-like structures. And the longer the snowflake spends in the air, the more complex its shape will be. It is subjected to a wider range of atmospheric conditions. In the lecture, the professor identifies several factors that affect the development of a snowflake. Indicate whether each of the following is a factor. 자, 여러분 이 정도의 시간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표 문제잖아요. 일단 난이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출제 포인트 안에서 나온 거예요. 즉 문제를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표 문제로 출제가 되면 많은 내용을 내가 잡고 있어야 하는 거니까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이고요. 자, 이 문제는 시그널은 주지 않았어요. 근데 출제 포인트에 맞춰져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본문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문제는 Several factors that affect the development of a snowflake. 눈송이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서 표시하세요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 이거 바로 스크립트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When the surrounding air is cold and dry, this layer is very thin. This layer라는 단어가 바로 나왔죠. quasi-liquid layer에서 유사 액체층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답 나오는 부분만 딱 떼내서 듣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주변의 공기가 차갑고 건조할 때 이 층이 굉장히 얇아요.
So the snowflake develops long needle-like structures as it expands. 그래서 눈송이가 확장을 할 때 어떤 구조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그죠? 길고 바늘 같은 형태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형성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봐보세요. But the quasi-liquid layer thickens in warmer, wetter air. 이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을 딱 들으면 앞 문장과 상반된 내용, 즉 차이점을 얘기한다는 거, 즉 대조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출제 포인트에 여러분 공통점과 차이점이 들어있죠. 공통점과 차이점도 ETS가 공략하는 출제 포인트란 말이에요. 자, 차이점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언급됐다. 그러면 문제를 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차이점이잖아. 라는 거 잡아내셔야 해요. 다만 차이라는 단어, different 이라는 단어를 넣어준다. 그러면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얘는 차이라는 걸 듣고 이해하는 사람한테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기회, 즉 점수를 주겠어. 이 의도가 보이는 문제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But the quasi-liquid layer thickens in warmer, wetter air. 이 층이 유사 액체층이 thickens 더 두꺼워집니다. thin의 반대잖아요. 어떨 때 아까는 cold and dry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warmer, wetter air예요. 더 온도가 높은 거, 즉 따뜻하고 그리고 습도가 더 높은 거 반대잖아요. cold and dry의 반대 warm, wet이 나왔어요.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Which leads to the formation of flat, plate-like structures. 어떤 구조의 형성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평평한 접시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아까는 길고 뾰족뾰족한 바늘 같은 형태였고요. 자, 또 갑니다. And the longer the snowflake spends in the air, 공기 중에 눈송이가 더 오래 머무를수록 the more complex its shape will be. 더 모양은 복잡해집니다. 라고 해서 이 말은 적게 머무르면 더 단순한 모양이 됩니다가 될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또 차이가 느껴질 수 있죠. 자, 이제 가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답이 되게요, 여러분? 자, 갑니다. 첫 번째가 temperature of the air. 네, 기온. 그러니까 cold냐, warmer냐의 그 차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moisture의 양, dry하냐, wetter하냐 였었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더 머무를수록 복잡해진다라고 했으니까 제일 마지막 선택지 aloof가 공중의 하늘에거든요, 여러분. 공중에서 얘가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 그래서 이 세 개가 답이 돼요. 보이는 여러분, particle 입자의 종류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얼음의 구성도 언급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이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차이점을 공략하는 문제예요. 다만 내용 가지고 차이라는 걸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높아졌다.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이점, 대조관계를 파악한다 이고요. 자, 여러분, 제가 오답 유형 4가지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답 유형 4가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 유형 첫째, 본문에서 잘 들린 키워드, 내용어를 그대로 옮긴 선택지, 빵빵빵, 내 귀에 꽂히는 단어가 빵빵빵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자, 기억할 점은 무엇이다? 정답은 paraphrasing 된다. 항상 paraphrasing. 냉정함 유지가 필요해요. 나 이 단어 들었어. 혹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정답은 paraphrasing 된다.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지문의 다른 곳에서 들은 내용인 선택지. 자, 이것에 기억할 점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파악하자. 자, 이 오답의 마인드가 뭐냐면 본문에서 나왔어. 근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아니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느 단락에서 나온 무엇에 대해서 묻는 문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 오답의 상당수는 제거해 나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실의 반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의 반대, A isn't B, A는 B가 아닙니다 라고 본문에서 언급했는데 상당수 여러분은 A is B, A는 B입니다. 또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의 반대를 오답의 한 축으로 얘네들이 쓴답니다. 자, 아예 언급 안 된 내용의 선택지도 쓰지요. 이것도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무엇에 대해서 어디에서 언급한 거를 묻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한다면 이 오답의 일부도 충분히 잘 피해 나갈 수 있답니다. 자, 마지막 과한 단어 극한 표현 우리가 좀 전에 정리한 거죠. 오답 유형 4번 과한 단어 극한 표현을 사용한 선택지. 여러분, 자, 요 과한 단어가 딱 선택지에 보이잖아요. 그럼 딱 멈추세요. 그리고 의심부터 하세요. 본문에 이 근거가 있었어? 의심부터 하세요. 의심을 했어요. 결과는 뭐죠, 여러분? 잘 모르겠어. 일 수 있어요. 이러면 제거하세요. 제거하세요. 이게 확률적으로
맞아요. 확률적으로 제거하는 게 맞아요. 즉 오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특히 어떤 문제에서 그렇다? 추론 문제일 때. 우리 아까 문헌 문제 추론 문제였잖아요. 추론 문제에서 4번 오답 유형 굉장히 많이 써요. 제거해 주세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률이 33%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훨씬 더 높은 승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답 유형은 언제 쓴다고요? 못 들었을 때, 자신 없을 때 쓰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리스닝에서는 리딩처럼 오답 노트를 사용하는 것을 많이 추천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27 플러스 점 정도가 된다면 이 정도의 수험자들은 틀린 이유를 조목조목 분석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 옆에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다라는 것을 빨간 펜으로 제가 꼭 적어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자,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크게 6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첫째 틀린 이유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못 들었어 유유라고 쓰세요, 여러분. 자, 못 들었을 때 보완하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꼼꼼한 복습, 질적인 복습이에요. 꼼꼼한 복습, 듣는 양, 기본 체력을 늘려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보완 방법이에요. 자, 2번, 이거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어. 전형적인 시그널, 전형적인 출제 포인트를 사용했는데 나 이거 놓쳤어. 문제 예상 못했어. 자, 이것의 보완 방법은 무엇일까요? 출제 포인트 외우세요. 다시 한번 시그널 정리해서 외워주세요. 적용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틀린 이유는 나 들었어. 근데 이 문장이 요 단어로 패러프레이징 된 걸 알아보지 못했어. 자, 이건 뭐가 문제예요? 단어 문제예요. 틀린 이유를 단어에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것들은 단어 동의어 적어놓고 오답 노트, 이건 오답 노트죠, 여러분. 동의어 외워주는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째 틀린 이유는요. 해석을 잘못했어. 문제를 잘못 해석했어. 선택지를 잘못 해석했어. 이거는 문제 원인 뭐라고 생각하세요? 리딩이에요. 리딩에서 지금 구멍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 틀린 이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지만 막 모아놓고 읽는 연습을 한다거나 이런 건 비추예요. 리딩 점수가 올라가면 요 틀리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는 틀린 이유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답 유형 숙제가 안 됐어. 오답 유형을 적용한다는 거를 내가 자꾸 까먹잖아. 너무 마음이 급해서 잊어버렸어. 자, 오답 유형 숙제 하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어떨 때 오답 유형을 쓴다? 못 들었을 때, 놓쳤을 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6번째 틀린 이유는요. 단순 실수예요. 단순 실수. 단순 실수는요, 여러분, 굉장히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시간 모자랄 것 같아. 이래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이거는 마음을 좀 가라앉히세요. 이거는 컴퓨터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조금 더 해보시면 6번째 틀린 이유는 많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시간 정리 잘 하시고요. 우리 오늘 들었던 특히 오답 유형만 생각하셔도 충분히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30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30점 만들 수 있어요. 자, 30점은 절대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남은 시간 정리 잘 하시고 꼭 30점 만들어서 와주세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